자, 오늘은 AI요. 즉 AI 검색 최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또 레그에 대한 소위 말하면 AI 검색에 대한 세 가지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레그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AI 검색 최적화를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길지만 계속 레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게 레그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세 가지 트렌드를 보면서 이것이 AI 검색 최적화에 주는 함의가 대체 뭔지,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렌드를 보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말씀드렸던 레그라고 하는 건 벡터 레그입니다. 네. 기억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리고 또 문서를 넣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서로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단어나 어떤 문장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량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걸 임베딩 혹은 벡터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벡터 레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벡터 레그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그래프 레그라는 거하고 결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가 통합된 채로 서비스되는 형태를 하이브리드 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화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엔 주로 벡터 레그를 얘기를 했으니 오늘은 그래프 레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레그라는 건, 이 그래프는 지식 그래프, 날리지 그래프라는 것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가 통합되어 있는 AI 검색, 레그라는 게 바로 그래프 레그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 레그가 등장하게 된 건 기존의 벡터 레그 자체가 LLM이 가지고 있는 환각 현상, 이걸 줄이기 위해서 최신 데이터를 불러 모아서 이거를 검색에 통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이 그래프 레그는 벡터 레그의 몇 가지의 한계들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나온 기술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벡터 레그 자체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기보다는 적어도 한계가 있는 어떤 특정 범위 내에서의 근사치에 있는 데이터를 좀 가져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여전히 환각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존의 벡터 레그가 A라는 질문과 가장 유사한 답변 문서를 4개까지만 가져와라고 했는데 확률적으로 높은 문서 4개를 가져오겠죠. 근데 3개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은 확률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치지만 일단 4개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4개째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순위상 끌어올려야만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4번째 문서가 실제로는 너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레그의 결과물에 약간 거짓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이제 보통은 컨텍스트 중독,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컨텍스트 이 오염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날리지 그래프를 활용하자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날리지 그래프라고 하는 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보통 이제 엔터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엔터티 간의 관계와 위계들을 설정해 놓는 일종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검색한 뒤에 답변이 생성되는 이런 컨텍스트 오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되게 보완적 장치로서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문서에서 기술적으로 뒤에 이제 schema.org가 하는 마크업의 몇 가지의 정의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몇 가지 어떤 그 단어들, 그 단어들은 사람인지 혹은 장소인지 혹은 무슨 물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으면 이 지식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레그의 검색에 활용되는 과정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약간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관련성 있는 새로운 문서를 좀 찾아서 더 정확한 정보를 뱉어내게 되는 그런 AI 검색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이 지식 그래프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는 그 구글 검색을 하게 되면 뭔가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오른쪽에 지식 패널이라고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 경복궁이다. 그러면 경복궁의 위치는 어디고 그다음에 역사는 어떻게 되고 이것이 뭐 어떤 분류 체계인 거고 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지식 패널이라고 이제 구글은 이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이제 그게 바로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형성한 만들어낸 일종의 정보 체계, 뭐 정보 뭐 패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제 구글이나 빙, 뭐 야후 이런 데는 다 이 지식 그래프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검색을 좀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AI 검색에도 함께 녹아 들어가서 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객체냐, 뭐 상황이냐, 혹은 이벤트냐, 어떤 개념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 그러니까 단어 간의 어떤 연결, 관계들을 이미 정의해 놓고 뭐 예를 들면 경복궁은 뭐 한국의 서울에 있다. 뭐 그것은 조선시대의 무슨 이게 이 중요한 그 궁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검색에 좀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래프 레그라고 하는 건 이 지식 그래프를 바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통합시켜 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의 벡터 레그가 에서 부족했었던 측면들을 보강해 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하이브리드 레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 벡터 레그를 통해서 관련성 있는 문서를 찾게 되고 그거를 다시 그래프 레그 동시에 이제 그래프 레그를 통해서 이것의 어떤 질문의 관계들을 보고 필요로 하는 문서가 또 무엇인지를 또 찾게 되죠. 이거를 다시 통합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LLM이 생성해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뱉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그래프 레그에서는 이미 이렇게 긁어온 문서에 적어도 이 단어 간의 관계들, 난리지 그래프가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그랬을 때 가장 문서 단위에서 뭐 사용자들이 문서를 만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스키마 이 마크업이다. 이런 마크업이 잘 돼 있으면 이런 AI 검색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해서 그 관계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해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최근 레그의 중요한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또 다른 레이어로서의 어떤 방향, 트랙으로서의 레그의 확장의 어떤 흐름은 멀티모달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멀티모달로 레그가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검은색 바탕에 있는 화면이 최근에 네이버의 단 2024 행사에서 발표됐던 장표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어떤 노력 차원에서 공개가 좀 됐었고요. 이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AI 검색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차로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음성으로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미지로 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텍스트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는 뭐 필요하다면 뭐 비디오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입력 단위에서부터 어떤 포맷에 그것의 어떤 정보의 포맷 이걸 모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포맷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입력을 받아서 답변을 내는 것. 이제 그러려면 입력에 예를 들면 이미지가 있다. 이미지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오디오가 있다. 오디오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 벡터화 시킨다. 그러니까 수치화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존까지의 초기 레그들은 다 이제 텍스트만 입력으로 받았었잖아요. 질문을 다 텍스트로만 가능하게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넘어서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입력을 어떤 질문을 어떤 포맷으로 하든지 간에 어떤 모달로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관련된 문서를 찾아서 바로 검색 결과로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네이버도 가고 싶어하고 네이버도 그걸 노력하고 있고 구글도 퍼플렉시티도 다 이 방향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애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하나 더 결합이 되는 건 그럼 입력은 뭐 이미지도 뭐 출력 이 이미지도 뭐 오디오도 뭐 텍스트도 다 되는데 출력은 현재 이제 레그의 이제 출력들은 조금씩 다양화되기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텍스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발표가 됐었죠. 이 제미나이 2.0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멀티모달 입력과 출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그에서 실제로 그 LLM이 활용되는 건 제일 끝에 이렇게 검색된 문서를 보고 사람들한테 답변하는 이 텍스트를 만드는 것들 여기에서만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질문을 이미지로 했는데 답변도 이미지로 나온다. 뭐 질문을 텍스트로 했는데 답변이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로 나온다. 뭐 예를 들면 오디오로 입력을 했는데 이미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좀 가능해지는 레그 안에서도 이제 작동 가능한 실현 가능한 구현 가능한 흐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해하고 비디오를 이해하고 뭐 텍스트를 이해하고 오디오를 이해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문서들도 굳이 텍스트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세상으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 이 레그의 중요한 흐름, 그러니까 이 AI 검색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초개인화다. 그래서 이 초개인화라고 하는 건 어떤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작동을 하느냐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이게 어카운트 에이전트, 솔루션 에이전트, 뭐 인포메이션 에이전트 이 한 세 개의 에이전트가 서로 분업하면서 검색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I 검색에서 이제 이미 이 정도 적용된 AI 검색이 제법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어카운트 에이전트가 뭐 하냐면 그 여러분들이 AI 검색을 위해서 입력했었던 프로필 정보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면 검색했었던 히스토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학습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솔루션 에이전트한테 넘겨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답변이 대체 뭐지? 어떤 것이지? 그래서 답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뭐 검색하고 찾아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인포메이션 에이전트는 생성하고 뭐 결과값으로 어떻게 보여줄까를 좀 판단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내가 어떤 검색을 하든지 간에 나의 원하는 것들을 얘가 이미 충분히 분석한 상태에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형태의 AI 검색이 충분히 가능해졌다.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 컬러버레이션 네트워크 뭐 이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AI 검색에 다 붙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AI 검색에서 보는 결과물들은 앞으로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이력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필에 적어놓았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검색 결과를 뽑아주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AI 검색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벡터 레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래프 레그, 하이브리드 레그로 넘어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훨씬 더좀 어드밴스드 된 렉으로 AI 검색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큰 축으로 따지자면 한쪽으로는 멀티모달, 그러니까 입력이든 출력이든 포맷에 제한이 없는 AI 검색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한편으로는 초개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검색의 이력들, 뭐 관심사들, 뭐 기타 등등을 다 분석해서 검색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현재 AI 검색이 진화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레그의 트렌드가 대체 이 AI 검색 최적화에 무슨 의미,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추출해 내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래프레그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스키마.org 마크업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서서도 한번 살짝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하나의 문서를 뭐 글을 작성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지가 있겠죠. 또 이미지는 이미지 뭐 사진이다 그러면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캡션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은 이미지야, 이것은 캡션이야, 이거는
촬영한 사진 기자야. 뭐 이런 것들이 다 구분돼서 마크업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다. 그러면 오디오는 이거 몇 초짜리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음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크업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글인지 블로그인지 혹은 뭐 이 프로덕트 뭐 제품 리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해서 붙여 놓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문서에서 잘 정리되어 있을 때 그래프레그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거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것이 AI 검색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chema.org에 있는 마크업의 정의들을 여러분들의 CMS나 이런 데서 충분히 잘 녹여 들어가지 않으면 AI 검색에서 조금 이렇게 우위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함의를 좀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그 트렌드를 말씀하면서 제가 멀티모달을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다 텍스트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텍스트로, 필요한 경우는 이미지로, 필요한 경우는 오디오로, 또 영상으로.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거를 검색 엔진이 이미지는 잘 인식을 못해. 뭐 비디오 넣으면 비디오에 뭐 있는 그 디스크립션 정도만 이해를 해. 이제는 그 상황으로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맷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든지 간에 AI 검색이 기본적으로 임베딩 단계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여러 포맷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걸 더 이상 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이전트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초개인화 얘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AI 검색은 초개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AI 검색이 내놓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AI 검색에서 상위에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특정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질문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한 채로 거기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생산을 해야만 AI 검색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문서를 상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용자들의 질문의 의도라는 게 사용자 한 명마다도, 그러니까 이 사용자마다 전부 다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니치한 의도를 가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럴수록 거기에 정확한 매칭될 수 있는 답변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컨텐츠를 많이 생산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사용자들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그리고 그 질문에 적합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레그의 트렌드가 AI요, 지금 AI 검색 최적화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AI 엔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분야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몇 가지 팁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블루닷 AI의 이성규라고 합니다. 참고로 살짝 홍보를 좀 드리자면 저희는 이런 AI 검색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검색 진단 솔루션, 최저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블루닷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검색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 공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생산 보조 AI 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검색에 최적화된 CMS 블루닷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